먼저 취업을 했던 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것들을 잘 어필할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어떤 경험이라도 본인이 그거를 강점을 어필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빈기님은 채용 프로세스를 보고 뭐 저희 그룹에 이제 호감을 좀 느끼셨다고. 아, 네,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쇼 채용으로 이렇게 뭐 서류 면접 끝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저번 하반기 네. 때 이제 슬로건이 그거였죠. 요새는 좀 전형들이 좀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맞아요. 있으니까 뭐 인적성도 봐야 되고 애 면접도 봐야 되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조금 어필을 했었죠.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서류랑 면접만 본다 라고 어필이 됐었나요? 민기님은? 네, 저도 이제 많은 회사를 넣으면서 굉장히 인적성도 많이 쳤고, 그쵸. 특히나 AI 면접은 좀 소신 발언인데 이거 왜 하지 싶은 맞아요. 네, AI가 나를 평가해 이런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딱 떴는데 이건 내 스타일이야. 네, 그래서 네, 다행이네요. 지원하게 그래도 어필이 좀 돼서. 각자 이제 계열사 조사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소스라든가 그런 방법 그런 게 있으셨나요? 저는 회사를 들어왔을 때 일단 먼저 참고한 건 모든 취준생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합격 자소서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격 자소서를 보고 취준생 입장에서 보는 회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자기의 기술이나 아니면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내용을 찾아가서 회사 내부에서의 사정이나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보는 걸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채용을 보조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에 대해서 들어있는 평판 같은 것들을 확인해보고 그러면은 이러한 회사겠구나라는 확신이 섰을 때 그때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나영님은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뭐 여러 회사들의 정보를 이렇게 나타내는 사이트를 보기도 하지만 제가 딱 그 취업 준비를 할 때 이수페타시스를 네이버 창에 검색하면 뉴스에 항상 가파른 성장세, 항상 가파른 성장세가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있었고 사공장을 새로 짓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멈춰 있는 회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구나 라는 부분에서 좀 더 확신을 얻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사할 때 조금 돈을 좀 투자하셨다고 유료 자료를 좀 찾아보셨다고 그거 하는데. 정거 같아. 아, 그래요? 아, 그렇네. 취소. 지금까지 2단계 이제 분석, 자기가 이제 회사나 직무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설계했는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고 설계했는지, 그게 이제 가장 좀 궁금해하고 중요한 얘기일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네 분이 자기소개서 쓰실 때 좀 공통적으로 강조해 주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두괄식으로 작성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두괄식으로 쓰는 거? 네, 두괄식으로 첫 줄에 이 1000자, 800자를 함축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광고 이렇게 홍보나 영화 예고편만 봐도 3초 안에 모든 걸 이렇게 흥미를 끌어야지만 그 영화를 보러 가는 것처럼 자소서를 심사하시는 분들께 이 첫 줄에 흥미거리를 던져야지만 그 다음 것까지 좀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두괄식에 많이 초점을 뒀었는 것 같습니다. 뭐를 던지셨어요? 그 예고편으로? 저희 회사 그 1번 자기소개서 문항이 그 해시태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J의 성향이 크거든요. 97%의 J만큼. 그래서 파워 J라고 해시태그를 던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도 이제 저희 부서에서 좀 꼼꼼하고 계획적인 부분을 이렇게 원했다고 해가지고 잘 먹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결국 글이잖아요. 단순히 내용이 알찬가 알차지 못한가 그 이전에 읽고 싶은 글이냐 아니면 읽기 싫어지는 글이냐가 더 앞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마 첫 문장의 힘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내용을 함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써둘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나영님처럼 해시태그를 했을 때 저는 별명이나 그런
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라는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엔지니어라고 썼을 때 그래서 어떤 엔지니어인데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난 그 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화했다라는 게 면접관 분들로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영님은 아까 파워 J라고 하셨고 진님이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다른 두 분은 이제 어떤 스택으로 소개하셨어요? 저의 경우에는 3개를 썼는데 이 3개가 저는 프로 극복러, 뭐 프로 긍정러, 프로 도정러라고 이렇게 3개를 해서 이게 제가 한 가지 경험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 경험 안에 이 3가지 단어가 다 부각이 될 수 있는 좀 주요 키워드였었기 때문에 한 가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3가지 키워드가 좀 돋보일 수 있도록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썼는데 끈기랑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단어로 단어만 듣기는 좀 진부한 단어이긴 하네요. 정말 진부한데 취준생 단골 2개. 그래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해시태그 2개를 다 잘 활용해서 합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는 먼저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에 관련된 경험을 소개를 드렸고, 끈기는 질문을 안 주시길래 마지막에 뭐 어필을 할 때 제가 끈기라고 기재했는데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 제가 어떤 경험을 쓰셨어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저는 이제 음악을 했었는데 밴드 활동을 맞아요. 했었습니다. 네, 밴드 맞아요. 활동을 하고 행사를 뭐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아 직접 노래하러 행사를 하셨다고? 울산에서 가장 유명한 아 진짜요? 밴드에서 밴드 이름이 뭐예요? 룬디 마틴이라고 룬디 불어로 마틴. 월요일 아침이란 뜻인데 월요일 아침이요. 좋은 걸까요? 너를 미분하고 싶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 제목이 너를 미분하고 싶어. 아 진짜 화학공학과 다운 제목인데요? 이거 박재범님께서 아십니다. 아 진짜요? 네, 맞아요. SNL에서 부르셨어요, 이거를. 아 진짜로? 좀 궁금한데 전 제대로 못 들어봤거든요. 또 이제 한번 또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를 미분하고 싶어 네가 0이 될 때까지 네가 아무리 높은 고참수라도 네, 이런 노래 했거든요. 고참수.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하기 앞서서 가볍게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한 분씩 가볍게 하고 본격적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아까 하셨던 내용들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데 먼저 지희사원님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순서대로 쭉 쓰기 시작한다 vs 마인드맵이나 어떤 키워드를 준비해 놓고 한다. 저는 무조건 키워드를 준비해놓고 한다. 네. 이 직무에서 요구할 것 같은 어떤 강점 포인트가 될 만한 것과 제 강점을 매칭을 시켜보고 그 매칭된 키워드들을 우선은 뽑아요. 그래서 그 뽑아놓은 애들을 베이스로 해서 좀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편이라서 저는 키워드에 좀 중점을 두고 작성을 하는 편이에요. 다음 진님은 오늘 이제 메이크업도 유일하게 하셨으니까 면접 볼 때 이제 메이크업이랑 머리 세팅하고 가기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기. 무조건 세팅하고 일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일하는데 물론 직무 지식이나 역량이 중요하긴 하지만 언제 클라이언트랑 대화하고 그런 회의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이러한 사이드적인 부분을 챙길 줄 안다라는 게 더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챙기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세팅하고 3번 문항을 조금 작성하실 때 많이 어려워하셨던 것 같은데 3번 문항 다들 기억나세요? 네. 산업이나 회사 직무 관련된 이슈, 최근의 이슈를 쓰는 거였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어려우셨나요?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 저는 계속해서 좀 산업 동향이나 시장 동향, 파이프라인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공부를 해야 했던 직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제가 팔로우업 했던 내용들 안에서 그냥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했던 제 생각을 정리만 하면 되는 단계여서 오히려 그 3번 문항의 경우에는 저는 조금 제 입장에서 준비를 조금 덜어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번, 2번을 준비하는 게 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고 3번 문항을 제일 먼저 작성했었어요. 아무래도 품질 직무를 준비를 하다 보면 중요하잖아요. 고품질의 제품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분량이 아예 안 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조업에서는. 그래서 이 불량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불량을 제대로 처리 못했을 때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이 생기는지를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관련해서 품질 관련 이슈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던 사례를 끌고 와서 잘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의도는 이제 이슈를 간략하게 적고 결국에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이 직무나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느냐, 그거를 이제 조금 알아보려고 냈던 질문이라, 그런 의견 쓰는 거에서는 어떻게 좀 작성을 하셨는지. 네, 저는 60% 이상은 다 의견을 기재하려고 노력했고, 질문 의도가 저 또한 이게 그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이슈를 언급하고 제 생각을 풀어 나가는 게 조금 더 이 업종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의견은 한 65% 정도는 기재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뭐입니다, 두 번째는 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의견을 적는 것이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를 사실은 현직자가 아니면 좀 자세히 모르니까 정말 너무 약간 깊이 있는 척 꾸며내도 좀 이게 다 금방 들통날 것이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어서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해시태그 질문까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문항이나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으셨나요? 네. 진님은 회사 경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첫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 경험을 어떻게 어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많은 취준생 분들도 동일하게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회사 경력이 없다 혹은 연구실 경력이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 나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없고 그게 굉장히 취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꼭 회사나 아니면 연구실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자기 친구들 혹은 동료들과 간단한 미니 프로젝트를 실행해 볼 수도 있고, 학교나 혹은 여러 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에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과정상에서 본인이 배우고 그리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실무 경험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자격증이나 마냥 상장들처럼 그런 형식화된 스펙이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얻을 수 있는 것과 언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개인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제 회사에서 했던 경험이 아니라도 이제 다른 뭐 활동이나 프로젝트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실무랑 이제 연관을 시키면 이제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나영님은 관통했던 키워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뭔가 도전이라는 키워드에 좀 초점을 맞췄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크게 도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부 때 이제 했었던 뭐 학회라든지 아니면 뭐 대회에 참가해서 수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결론을 냈다든지 내가 여기서 얻었던 걸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꽤 여기저기 많은 분야에 도전을 했었더라고요. 크게 도전을 생각을 해서 했던 그런 경험들이 아니지만 모아놓고 보니까 나 이런 사람도 될 수 있었구나를 알 수 있어서 저는 도전이라는 키워드에 좀 초점을 두고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면접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소서도 이제 어렵지만 이제 면접이 확실히 진짜 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단계잖아요.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아마 다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으시고 각자 자기만의 뭔가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저희가 1차가 비대면이잖아요. 영상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모의 면접 보듯이 제가 영상 녹화를 해서 다시 리뷰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공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내가 당황할 때 어떤 표정인지를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 고쳐야 할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영상 보면서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모습 찍는 방법도 요새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보이니까. 맞아요. 저는 면접 스터디를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도 이제 많이 하시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 말해보고,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구나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좋은 점이 저의 무의식적인
단점들이나 아니면 말하는 습관이나 말이 엄청 빠르다 혹은 말을 두리뭉실하게 한다 혹은 이거는 너가 실제 면접장을 들어가 보면 항상 느껴지는 게 해온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필을 못 하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 면접을 실제적으로 연습해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실제 면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준비는 이제 모의 면접이나 스터디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처음 만약에 면접 보는 경우면 뭔가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전혀 모르니까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이수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최근 동향은 뉴스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룹 홈페이지랑 네. 이제 뉴스. 네. 요새는 유튜브 같은 것도 막 많이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취업 유튜버들도 엄청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참고를 좀 하셨나요? 저 역시도 유튜브랑 그런 부분을 엄청 많이 참고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면접 유튜버들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마치 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 면접을 가서 뭐 당황스러운 상황, 힘든 상황, 돌발 상황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고 할 수 있고 느끼는 거를 솔직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어려운 일들은 다른 면접자들한테도 어려울 거고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 하면 그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너무 티 아니에요? 쿨하고 확실히 이성적인 사고를 하시네요. 근데 이 방금 말씀하신 게 진짜 좀 거의 좀 본질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영상들, 템플릿들 참고하면서 겁먹거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참고는 하되 가서 솔직하고 간결하게 내 생각과 할 수 있는 거 말하고 오겠다라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좀 외운 티가 난다거나 맞아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하면 긴장한 게 티가 나니까. 또 그러면 한마디를 까먹으면 뒤에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저는 반대로 오히려 가서 욕심이 나서 살을 붙이려다가 말을 더 이렇게 버벅거리게 되는 경험도 있어서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면접관분들도 이제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진이 말씀하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들 이제 1차 면접 보고 2차 면접까지 이제 경험을 하셨으니까 면까몰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네, 면접은 까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근데 어떠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진짜 면까몰이 맞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저는 1차도 진짜 아리까리했고 사실 2차도 정말 아리까리했어서 합격?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어서 오히려 좀 최종 결과 나고 이건 진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아리까리 하셨어요? 1차는 너무 디테일하셔서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신입 면접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디테일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너 이런 거 해봤니? 뭐 이런 실험 해봤니?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실험할 때 어떤 걸 사용했고 뭐 어떻게 했니? 이거 메커니즘이 어떻니? 뭐 이런 특허 찾을 때 너 특허 서칭을 어떻게 했니? 특허식에 대해서 말해봐. 이 되게 네, 질문이 너무 디테일해서 무섭네요. 네, 저도 조금 이거 신입 면접 맞아? 네,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서 근데 좀 좋은 점은 제가 1차 면접이 끝나고는 내가 여기 합격을 하든 안 하든 만약 이 회사에 이 직무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구나가 오히려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명확해질 정도로 질문들이 되게 디테일했었고 1차는 이제 다대 1로 비대면으로 진행하셨고 2차는 이제 다대 다로 임원 면접을 보셨죠. 상대적으로 이제 1차에는 이제 혼자 들어가시니까 네. 질문 좀 디테일하고 많이 받으셨을 거고 질문 자체들은 평이했던 것 같아요. 평이하고 본인이 얼마나 평소에 열심히 했는지 어려운 질문은 결코 나오지 않지만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그걸 잘 드러낼 수 있고 많이 해봤는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 분들도 실제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면접관 교육도 좀 철저하게 좀 하고 1박 2일 동안 합숙하면서 교육을 좀 많이 받으시거든요. 뭐 이런 질문하면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철저하게 시키고 있어서 취준생분들이 최대한 좀 배려도 받고 좀 좋은 환경에서 이제 면접 받으실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 들리세요? 아니요. 눈이 막 감기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채용 시기에 지원하실 지원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번 상반기 면접 준비 그리고 이력서 준비 다들 열심히 하시고 저희 이수 앱지스의 경우에는 희귀질환 치료제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꾸준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저희 앱지스에 지원하실 분들은 이제 관련 파이프라인이나 저희 회사 관련 기사들 조금 읽어보면서 동향 파악하시면 취업 준비 그리고 면접 준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준비 화이팅 하세요. 지금 딱 이제 취업 준비 비시즌 끝나고 시즌 들어오면서 열심히 준비한 부분들 많을 텐데 항상 본인에 대한 확신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1승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 많이 지원하셔서 다음에 저랑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자분들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저도 그랬지만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조금 초라하게도 느껴지고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으시고 저처럼 이제 직무 경험이나 전공 관련 경험이 없더라도 분명히 도움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자신의 강점으로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수화학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울산도 살기 좋으니까 위에 윗지방분들도 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펙이고 열심히 살았던 증거이기도 하니까 절대 겁먹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본인이 했던 일을 한 만큼만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이렇게 모시고 진짜 생생한 자기소개서랑 면접 경험담 같이 들어봤는데요.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지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꼭 상반기 때 열심히 준비하셔서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이수에서 만나요. 만나요.